내 딸이 쓰러졌습니다. 내 조국 러시아에서도 유럽의 최고 병원에서조차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서 찾을 수 있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시하던 그 나라. 하지만 그곳의 한 시골 의사는 이 한마디로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아버님,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지알류에서 20년간 복무했죠. 체첸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사고로 잃고 10살 딸 안나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거친 군인이었던 제가 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딸 안나가 병에 걸렸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안나가 이마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 경련을 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은 수없이 봤지만 제 딸이 고통받는 모습은 견딜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안나야,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안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경련 횟수가 늘어났고 열도 39도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급히 모스크바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해주세요. 저는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시민성 장애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분명히 아픈 아이였거든요. 다른 병원에도 가봅시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내 다른 대형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독일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퇴역 후 운영하던 재단 자금을 모두 끌어모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에 안나를 태웠을 때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독일 의료진이라면 분명 답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베를린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검사해봐도 이상 없음이었어요. 헬싱키, 스톡홀름까지 가봤지만 어디서든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제 딸을 고쳐줄 곳이 없다는 현실 말이죠. 유럽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안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안나가 잠든 사이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치료법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러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의료 관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의료 기적들. 제목부터 과장스러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삼성, K9, 김치 정도. 그나마 군사 장비는 괜찮다고 들었지만 의료 기술까지 뛰어나다는 건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죠. 그런데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세브란스 병원, 서울 대병원 같은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희망이었고 한국은 답이었다. 그 댓글을 쓴 사람은 독일에서 온 환자 가족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희귀병을 한국에서 고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것도 믿어야 하나?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최고의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한국에서 고친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뇌혈류 영상장치라는 최첨단 기술도 한국에 있다고 하더군요. 일반 MRI보다 10배 이상 정밀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정말일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안나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안나가 또다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5분 넘게 지속됐어요. 의식을 잃고 거품까지 토하더군요. 안나야, 안나야. 저는 안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한국이든 어디든 가보자고 말이죠.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동료가 의아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게 맞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항 시설은 깔끔했지만 과연 이 나라에서 러시아와 독일이 못 해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에서 내다본 서울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적이긴 했지만 뭔가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를 위해서라면 의심을 접고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은 크고 시설도 좋아 보였지만 독일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과연 여기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의사였어요. 하지만 이력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고 뇌신경 분야 권위자라고 하더군요. 안나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증상부터 유럽 병원들에서의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나를 자세히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의사들과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뇌혈류 영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장비를 써보는 거였어요. 일반 MRI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는 기계였습니다. 안나를 검사대에 눕히고 30분 정도 촬영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번만은 다른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하루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영상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네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결과였어요. 최첨단 장비를 써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역시 심리적 문제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도 같은 말을 듣다니.
유튜브에서 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다 과장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된 병원 생활에 지쳤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자, 안나야. 저는 안나를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요양을 겸해서 좀 조용한 곳에서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쪽에 공기 좋은 펜션들이 많거든요.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안나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안나와 시간을 보내다가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강원도 산골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안나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시나마 편해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조용해요. 안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눈 덮인 산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안나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경련 횟수가 늘어났고 열도 더 심해졌습니다. 역시 소용없구나. 저는 체념했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안나의 병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며칠을 보낸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날씨부터 이상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눈이 온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빠,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심한 폭설이었어요. 하루 만에 50cm는 쌓인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이 정도 눈은 드물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안나의 상태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경련이 30분마다 반복됐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안나야, 괜찮아? 저는 불안해하며 안나를 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안나가 갑자기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발작이었습니다.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고 눈동자가 뒤로 돌아갔어요. 안나야, 안나야. 저는 다급하게 안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7분, 8분. 계속 지속됐습니다. 중간에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주소를 알려줬지만 접수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폭설로 인해 산간 지역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급차 출동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군인 출신인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 차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이었지만 이 정도 눈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안나의 경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젠장.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어떤 위기 상황도 해결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펜션 직원이 말한 근처 보건소 얘기였어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었죠. 보건소라도 가야겠어.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안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폭설 속에서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체인을 끼우고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시속 20km도 안 되는 속도로 간신히 움직였어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렸어요. 30분 만에 겨우 보건지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러시아의 시골 진료소보다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안나를 안고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나요? 응급환자예요. 한참 후에 불이 켜지더니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그가 서둘러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료실은 정말 작았어요. 서울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제발 이 젊은 의사가 안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김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안나를 진료대에 눕히자마자 바로 검진을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김유진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증상부터 유럽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검사까지 받으셨다고요? 김유진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안나의 동공에 손전등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좌우 동공의 반응을 번갈아 체크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공 반응에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왼쪽이 조금 더 느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이 놓친 걸 이 젊은 의사가 발견한 거였나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김유진 의사는 청진기를 안나의 가슴에 대고 한참 들어봤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몇 군데만 듣고 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등, 옆구리, 목 부위까지 꼼꼼히 청진했습니다. 한 부위에서 거의 1분씩 들어보더군요. 맥박 패턴이 독특하네요. 불규칙한 간격이 반복됩니다. 김유진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안나의 목 부위를 가볍게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경동맥 부분을 만져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으신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김유진 의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여기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놓쳤다는 건가요? 김유진 의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혈류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 장비의 연구팀에 있었거든요. 2년간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해석 연구에 참여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시골 의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 장비에는 해석상의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뇌간 부위의 미세한 혈류 장애는 특정 각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요. 김유진 의사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나의 모든 증상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동공 반응의 미세한 차이, 특정 패턴의 맥박 불규칙, 그리고 청진시 들리는 특별한 소리. 이 모든 것이 뇌간 부위의 혈류 장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분석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놓친 걸 이 젊은 의사가 정확히 짚어낸 거였어요. 그럼 왜 서울에서는 못 찾았나요? 연구팀에 있을 때 비슷한 케이스를 수십 건 봤어요. 영상만 보면 놓치기 쉽지만 임상 증상과 함께 보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김유진 의사가 소파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영상 결과에만 의존해요. 환자를 직접 보는 시간은 부족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친 게 뭔지 말이에요. 기계와 수치만 믿고 정작 환자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여기 계신 거죠? 김유진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병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연구 데이터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시했다고 해서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환자를 위하는 의사였던 거예요. 지금은 응급처치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한 소견서를 써드리면 서울에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정말 대단한 의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김유진 의사의 응급처치 덕분에 안나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강조했어요.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 치료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김유진 의사는 자세한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 용지 4장 분량이었어요. 안나의 모든 증상을 세밀하게 분석해놨을 뿐만 아니라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의 특정 좌표까지 표시해가며 의심 부위를 명확히 적어놨더군요. ICD-10 코드 G93.1 의심, 뇌간 레벨 C-C, 구간, 우측, 혈류 저하 가능성 높음.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좌표 X127, Y203 지점 색상 편차 0.3% 확인됨.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정말 정밀한 분석이었어요. 영상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록해놨더군요. 이 소견서만 있으면 서울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겁니다. 김유진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날씨가 좋아져서 서울로 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유진 의사에 대한 신뢰가 생겼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김유진 의사의 소견서를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소견서 정말 자세하네요. 누가 작성하신 거죠? 강원도 보건소 김유진 선생님이요. 설마 우리 병원 신경중재팀에 있던 그 김유진 선생님인가요? 담당 의사가 동료에게 급히 물어봤습니다. 곧 신경과 과장이 직접 달려왔어요. 정말 김유진 선생님 소견서네요. 이분은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해석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어요. 과장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김유진 의사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다니요. 과장이 소견서를 자세히 보더니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표시한 좌표대로 영상을 다시 분석해 주세요.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을 김유진 의사가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정말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김 선생님이 표시한 지점에 미세한 혈류 장애가 명확히 보여요. 처음 판독할 때는 너무 작아서 놓쳤네요.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지만 이제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김 선생님 소견 덕분에 치료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과장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날부터 정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 의사의 정확한 소견 덕분에 치료 방향이 명확했어요. 뇌간 부위 혈류 개선 치료를 받으니 안나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의무관이었어요. 군인이었을 때 저의 공로를 인정한 나라에서 저희 딸의 안전을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의무관이 물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국의 시골 보건소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셔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시골 보건소 의사가요? 의무관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김유진 의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정말 놀랍네요. 최첨단 장비도 없는 곳에서 그런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니. 한국 의료진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군요. 의무관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바노프 씨, 정말 다행입니다. 본국에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 놀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는 사흘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그 끔찍했던 경련이 거의 멈췄고 고열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일째가 되자 안나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머리가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파. 6개월 만에 듣는 안나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뇌압도 안정되고 혈류도 원활하게 흐르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김유진 선생님의 초기 진단 덕분에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조금 더 늦었다면 어려웠을 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김유진 의사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퇴원 전날 러시아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바노프 씨, 안나 양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본국에서 이 사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국 의료진이 러시아와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놓친 진단을 정확히 해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치료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도 될까요? 다른 러시아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김유진이라는 의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퇴원하는 날 오전, 안나가 병원 복도를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배웅해줬습니다. 안나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네, 감사했어요.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원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김유진 의사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김유진 의사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치료 잘 받으셨나요?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유진 의사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서울 의료진들이 잘해주신 거죠. 저는 그냥 방향만 제시해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원인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안나가 김유진 의사에게 달려가서 꼭 안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김유진 의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안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이구나, 안나야.
이제 많이 뛰어놀 수 있겠네. 안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요. 김유진 의사가 깊이 감동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안나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네.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서 의대 다니고 싶거든요. 김유진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선생님처럼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안나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런 구체적인 꿈을 품게 됐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난 기적. 그 기적은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